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 또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2부는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과 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을 모두가 나서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웃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혜리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보니까 리포터계 살아있는 화석, 암모나이트다. 네. 소문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계셨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아프리카 속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고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 모임은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입니다.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올해 1월에 생겼고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역 주민들이 맡아서 돌봐주면 어떨까 하는 이 아이디어로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일단 먼저 얘기 듣기도 전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공동체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공동체 회원들 대부분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이 공동체 회원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를 포함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차고 활발하게 이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이 경기도 광주시의 첫 주민 공동체형 돌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주민들이 스스로 아동을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또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것들을 또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윤영균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우리의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 주민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동돌봄 공동체입니다. 광주에는 이 돌봄 공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돌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의 문제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그 저출산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그게 늦게까지 봐주는데 초등학교에 올라오면 5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들이 학원을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돌봄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든 가정들은 이제 엄마들이 직장을 이제 다니시던 대로 관두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냥 저희들이 이런 주민 스스로가 우리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그런 모델이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돌봄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역동마을 4단지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어요. 원래 이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내어주게 되면서 이런 돌봄 전용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돌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공간의 이름 또한 행복꿈터라는 이 이름으로 이름 좋네요. 네, 아이들이 정말 행복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공간을 또 짓게 됐고요. 이 곳에서는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도 있고 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뭐 책들도 비치해놨고 또 특히나 이 공간이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공간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새로 이제 시설 뭐 개선 공사 같은 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지난 11월 초 7일인가 그때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이 행복꿈터 개소식 현장도 저도 함께 했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쌀쌀해진 날씨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공동체 회원들과 외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는 2020년 1월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직접 돌보자라는 취지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현재 9명의 임원이 매주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모여서 공간을 조성하고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현판 전달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뭔가 그 좀 약간 떨리는 목소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네. 것 같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좀 힘들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를 낳으면 제 주변에도 많지만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고 네. 그렇다고 한 명이 뭐 육아휴직이나 다른 걸 통해서 쉬자니 음. 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불안함을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가 해결해 주니까 좀 여기 사시는 분들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역동마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 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만 2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200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거였죠. 네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60명을 제외한 140명의 아이들은 결국 뭐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집에 혼자 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들도 직장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집에 도착하면 한 7시 전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니까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하기 불안하죠. 때문에 이런 돌봄 서비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맞아요. 있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을 또 한시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 어머니 남순정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남순정 씨도 이 공동체 모임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학교 돌봄 교실이 안 돼서 찾다가 저는 맞벌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돌봄 교실이 안 되면 어쨌든 저는 제가 퇴근해서 오는 그 시간까지 혼자 있는 공백 그 시간을 어떻게 뭐 학원 사실 뭐 보내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아이가 힘들어해서 어쨌든 돌봄 교실 안에서 뭐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활동도 하고 안전할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라는 게 더 안정적이니까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건 되게 마음이 놓이죠. 공동체로 저희 마을 주민들끼리 이렇게 어쨌든 뭐 마음 모아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또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네. 마음들을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참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공간이 경기도 광주시에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첫 번째 이런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문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선은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꿈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역동 마을에 살고 있는 그 4단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이 우선은 이 행복꿈터 그리고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동 마을에 다니고 있는 그 뭐 학생 또는 그 7세 예비 입학생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뭐 장시간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짧은 돌봄 또는 긴급 돌봄 이렇게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네. 그리고 방학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행복꿈터에는 학부모와 아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알짜배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뭐 어린이 요리, 뭐 댄스 또는 뭐 식생활 개선 뭐 이런 교육들 또는 뭐 전래놀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간다거나 학부모 공동체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꿈터장 이서인 씨에게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스스로 오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기회를 갖는 사람들? 저희 앞으로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 전체에 주민분들이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갖고 꼭 여기서 사단지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다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우선 행복꿈터가 지금 있는 4단지 아파트 지역 주민분들이 아이들이 먼저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역동마을에 있는 초등학생과 예비 입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역동마을을 계기로 좀 이런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 뭐 경쟁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네. 또 아이들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니까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곳에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 이제 마을의 아이들을 지역 주민들이 돌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그쵸. 가지고 내 아이를 돌본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공동체 모임의 경우에는 이 역동 마을의 이 아동 돌봄 공동체 광주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해서 지역 안에서 이런 돌봄 사각 시간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새로운 돌봄 문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윤영균 대표도 지역 주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 윤영균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진정한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이제 결속력이 있고 자발적인 헌신들이 함께 묻어나야지 공동체지 그렇지 않고는 지속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저희는 아파트에서 하는 이런 돌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면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 아파트 안에서도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또는 아이들 육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고 또 조금씩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함께 어우러지는 좀 헌신이 약간 묻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살맛나는 그런 지역사회, 마을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이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 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를 시작으로 이런 공간이 마을 곳곳에 생겨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동안 이 경기도 공동체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지역에 따라서 색을 갖춘 그런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또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 그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경기도 공동체의 성격들이 참 다양했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동 돌봄 공동체를 비롯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아 공동체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와 의왕시 또 연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소개했고요. 네. 또 경기도 과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 모임 등 이런 여러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들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마을 공동체를 비롯해서 지금도 이 각 지역에서는 색깔이 다양한 그런 자신들만의 색을 가진 공동체를 꾸려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다양한 색깔을 뽐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주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활동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찾는 공동체가 없다. 그러면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도 가지고 또 내가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자신도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을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에 한번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저기 다녀보셨는데 어떻게
나도 이런 거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네. 생각도 드셨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다니면서 제가 사실 의견을 내는 것보다 같이 속에서 어울리면서 여러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한 10차례 정도 소개를 했거든요. 네.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다 그 공동체를 경험한 것 같아서 저는 10개의 또 색깔을 가진 또 그런 또 주민으로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10개의 색깔이라고 해서 제가 팔색조를 응용해서 발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 방송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또 네. 새로운 캐릭터가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예. 자, 경기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이웃들 마을 공동체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한 100개, 200개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앞으로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정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